일하는 엄마라면 한 번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육아 도우미 서비스. 작년 여름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차유민 씨는 회사 복직을 앞두고 고민 끝에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는데요. 큰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아이가 바닥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터는 아이 위에 엎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크게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아기를 떨어뜨린 이는 경력 9년의 육아 도우미였습니다. 전 바로 아이를 안고 달래고, 이제 애가 거의 뭐 실성한 듯이 처음에는 막 엄청 울다가 이제 자지러진 뭐 그런 상태여서 곧바로 병원을 찾아 6시간의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머리를 크게 부딪혀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당장의 출혈은 없을 수 있지만 뭐 지연성 출혈이라고 이제 추후에 출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예우를 지켜봐야 된다. 자다가 발작을 일으키듯이 울어요.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일어나고 2주가 지났지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할 땐 발작까지 일으킨다는 아기. 아이고. 뒤늦게 나타나는 지연성 출혈 같은 경우에는 사람 뇌는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조그마한 혈관들이 터지게 되면 거기서 스물스물 피가 조금씩 고이는데, 그게 초반 같은 경우에는 CT에서 거의 안 보이거든요. 갑자기 토를 한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든지 보챈다든지 하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베테랑 육아 도우미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녀의 부주의한 행동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깐난쟁이 있는 옆에서 뜨거운 커피 마시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 손톱 깎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경력 9년 된 베테랑이 할 수 있는 실수라는 게. 그녀를 소개받은 업체는 육아 도우미 전문 중개업체. 그래서 서비스 비용도 비싼 편이었습니다. 베테랑이라고 해가지고 큰 돈을 줘가면서 내가 그때 340만 원의 월급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경력이 맞는지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 육아 도우미한테만큼이나 황당했던 건 업체의 반응이었다는데요. 이모도 뭐 그러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애기도 안 부딪힌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아기의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네. 토를 하고 거의 발작을 일으키듯이 울어요. 이모님도 지금 기도하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일은 안 하시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냥 계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엔 이제 교육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육아 도우미의 근황은 업체 관계자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사고 나흘 만에 다시 일을 나서려 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 할 말 없고요. 전화 자꾸 하셔봐야 원하시는 기사 쓸만한 내용 안 나오니까 전화 자꾸 하지 마세요. 바빠요, 저. 당분간 부모님에게 아이들을 맡겼지만 다시 또 육아 도우미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 검증되지 않은 이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육아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늘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전문 중개업체들. 대부분의 업체에서 육아 도우미의 신원을 보증하는 건 물론 자체 교육을 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까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제작진이 직접 육아 도우미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혹시 베이비시터 하시나요? 잠시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아기분 경력은 7년 되세요? 7년이요? 저희가 그럼 뭐 경력증명서나 이런 거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회사원이 어떻게 뛰어, 못 뛰어.
홍보와 달리 자격 인증은 없다고 말이 바뀐 겁니다. 지금 하도 이거 뭐 베이비시터 흉흉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건 대단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특히 기분 얘기지 흔한 것은 아니에요. CCTV 달아놓고 집에서도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번엔 구직자가 되어 육아도우미 채용 절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일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을 못 해보고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본인이 얘기를 키웠으니까 베이비시터 같은 거 어떤 거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그게 자격증 어디 있어요? 베이비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일하는 게 무슨 뭐 기술을 요하거나 머리 쓰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역시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육아도우미와 부모를 연결해주는 중개 앱에선 자격심사 과정이 베이비시터 있을까요? 홈페이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혹시 베이비시터 구하시나요? 가입하시면 채용자분 연락처가 그 연락권 결제하시면 채용자분 연락처가 따로 보이실 거예요. 자격증 받으신 게 아니라 채용자분한테 직접 전화 주셔야 돼요. 육아도우미로 가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 없이도 쉽게 가입하고 구직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허술한 채용 절차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육아도우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회원 등록을 하고 이제 이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민간의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용하는 가구가 알아서 정보를 찾아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 정책 전혀 없었다.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없다 보니 이런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 이력, 신원 보장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영유아이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위험이 늘 일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 같은 걸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학대 문제가 늘 지금도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과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